3주차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오늘 순서도 여러분들이 7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내용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메모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잠깐 확인 한번 먼저 해볼게요. 지난주에 나는 스폰서든 파트너든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든 홈이든 또는 소비자든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봤다. 지난주에 여기서 했던 것을 나는 해봤다, 시도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도해봤다 이런 분들, 네, 조금 높이 한번 들어주시고, 네,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나는 시도를 했는데 2번 이상 했다라는 분만 손을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내려주세요. 얼른 내려주세요. LTE로. 네, 얼른 내려주시고, 네, 나는 3번 이상 했다. 3번 이상 하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예, 대단하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금주에 6번 할 거죠? 네, 네. 완전 막 엄청 째려보는데 안 하네. 네, 이거 대단한 노하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제품 설명을 하든 필요에 의해서 해보든, 저희가 지금 미라클2는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중요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는 더 잘하실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신이 번쩍 나고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줄 분입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한비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한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굳이 이 안에 계신 분들께 마이크를 이렇게 통해서 소리를 전해드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성향이 아니어도 돼서 이제 한만중 사장님 편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소리 높여서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안 들리시면 손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또박또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오늘은 저희 페이지 페이지 94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프로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전에 황선영 사장님 강의 너무 좋았잖아요. 황선영 사장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프로틴은 벽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미라클2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액티브하게 사업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기존에 알고 있던 데모 방법도 그대로 할 거지만 데모를 하면서 약간의 꿀팁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단백질 왜 드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저는 단백질 왜 먹어야 돼요? 라고 하면 보통 다들 뭐 운동하니까 근육 만들려고 혹은 다이어트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을 꼭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되게 잘 적어주셨죠. 근육,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기도 하고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하다는 말씀도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체내 필수 영양 성분의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도 적혀져 있고 체액, 산, 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 에너지, 포도당, 지질 합성에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지만 조금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프로틴에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죠. 여기 밑에도 적혀져 있지만 11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9가지 불필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몇 번의 아미노산인지 몰라요. 근데 1번 가정해 볼게요. 1번 아미노산과 비타민 C가 만나면 콜라겐이 되죠. 그래서 피부 조직이 되고 근육 조직이 되고 뭐 만약에 위가 얇아서 속이 잘 쓰린 분들은 위 벽을 두껍게 해준다든지 비타민 A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렇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2번 아미노산이랑 칼슘이랑 만나면 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뼈가 되는 거고 뭐 3번 아미노산이랑 철이랑 만나면 적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혈 있으신 분들은 철분과 같이 단백질이 들어가야 더 빨리 이게 빈혈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나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아미노산이 없으면 비타민 무기질을 아무리 먹어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벽돌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벽돌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드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단백질이 그 비타민 미네랄이 몸에서 그냥 내 몸이 늙지 않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만 해서 그치지 않고 내 몸을 더 젊게 재생시켜주는데 도와주는 게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액이나 산, 염계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내 몸이 땅이라고 쳤을 때 황무지인 상태에서 씨를 뿌려봤자 뿌리가 안 내려가죠. 근데 내 몸을 땅이라고 쳤을 때 이 산, 염계의 균형 유지를 해준다는 건 황무지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비타민 무기질 없이 단백질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말고의 역할로 그 역할 말고도 그렇게 내 몸이라는 땅을 제대로 언제나 항시 대기 중인 상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요거 항상 들고 다니시죠? 저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조그마한 pH 표 말고 요거를 잘 쓰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아이가 중간에 사람 혈액은 pH 7.4로 거의 중성이야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료로 객관화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듣기 편해요. 그래서 산성이 안 좋은 거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부에 설명할 때는 이제 우리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마사지 받잖아요. 뭐 우유 마사지 이런 거죠. 우유 마사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요 노란색 있죠. 그러니 피부에 좋으니까 이런 거 쓰는 건데 요 색깔인 게 피부에 좋겠지 하고 뭐 pH 데모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산성으로 간다는 건 계속 내 몸이 늙어간다는 뜻이고 죽음에 가까워져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요로 가는 내 몸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표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 같이 가지고 가셔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걸 들고 다녀요. 가방에 코팅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뉴트리라이트 이 프로틴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건데 요거 알려주시면서 얼마야 하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데모 후에 얘기하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거지만 이 프로틴이 너무너무 좋은 게 그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프로틴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요즘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깨우쳐져서 아미노스코어 100점이 뭔지 알아요. WHO 기준으로 몸에 흡수될 때 결합되는 이 아미노산의 그 균형이 얼마나 알찬지가 아미노스코어를 나타내거든요. 그게 100점짜리일수록 좋다는 건 역시도 알아요. 버려지는 거 없이 알차게 내 몸에 섭취된다는 의미니까 이미 저희 뉴트릴라이트는 8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이미 아미노스코어 100점짜리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세계 판매 1위 프로틴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시고 프로틴은 양질의 프로틴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넌 GMO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GMO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경각심이 없길래 자료로 좀 전달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요즘 GMO는요 진짜 위험한 게 예전에는 뭐 넙치랑 토마토랑 뭐 섞어서 만들고 그냥 그 유전자 조작이 끝이었잖아요. 요즘은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 식물에 심어버려요. 그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그거 소비자들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GMO라는 건 하도 벌레가 이걸 많이 먹으니까 벌레가 먹자마자 죽을 수 있도록 식물과 농약을 유전자 조작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그 농약에 들어가 있는 식물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요즘 임산부들 너무 깨어있으신 분들 많아서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두유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두유에 들어가는 그 콩이 GMO에 프리한 건지 아닌지 알고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는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봤고 식약청에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식약청에서 GMO 프리를 딱지를 줄 때는 3% 미만이어야지 준다고 합니다. 그 3% 미만은 뭐냐면 유기농으로 내가 열심히 관리를 했어. 그리고 뉴트릴라이트는 아시죠? 병풍해 이거 다 세워놓으신 거. 그거 해서 아예 옆에서 날라오는 것도 못 날라오게 하지만 밑에서 흡수돼서 그걸 뿌리에서 올라온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3%까지만 줄게. 그 이상은
GMO 프리라고 우리는 뭐 농약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어 요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3% 미만이라서 GMO 프리 이 딱지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농약도 그 유기농 농법으로 지어진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그 특허를 그 인증을 그래서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수입돼서 들어올 때.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요 정도 전달했으면 왜 먹어야 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다이어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내 생명을 좀 젊게 우리 어려지고 싶잖아요. 동안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를 이미 전달했으면 왜 먹어야 되는지는 아실 거니까 진짜 뉴트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프로틴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반응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데모니까 데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요. 여기 적혀져 있죠. 산염기 데모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몸은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는 시동 걸자마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부터 뭐가 나오죠? 매연이 계속 나오죠. 그 매연이 세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매연의 양이 지독할수록 양이 많을수록 세포의 공격을 많이 받을수록 오래 받을수록 그게 암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걸 계속 이 중앙으로 끌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영양소 미네랄이나 뭐 이런 거 아무리 좋은 거 100만 원어치 이렇게 먹어도 영양소를 옮겨주는 그릇이 몸 안에 있는 그릇이 요만하면 100만 원짜리 10만 원어치 옮겨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 먹었으면 100만 원어치가 내 몸에 다 쓰일 수 있도록 하려면 프로틴이 또 그 역할을 합니다. 프로틴이 그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너 지금 비싼 거 챙겨 먹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몸에 흡수될 수 있게 신경 좀 써봐 라는 얘기를 또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산성으로 가는데요. 제가 여기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마실 물이에요. 제가 여기 내려도 되나요? 내려놓고 할게요. 마실 물이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pH 시약뿐만 아니라 요 리트머스 종이 팔아요. 요거 문방구 가도 팔고요. 아메이 서점에 가서도 팔죠. 그래서 요거 5,000원인데 진짜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짜배기로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잘 쓸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물에 담궈보면 이게 물인지 아닌지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 나오죠. 자, 여기 붙일게요. 이렇게 초록색 나옵니다. 여기에 짜잔, 식초예요, 식초. 식초를 저는 사실 이런 통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제 손가락이 두꺼워서 이게 잘 안 들어갔어요. 양을 너무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머리를 썼어요. 요런 거 뚜껑 아니면 뚜껑 뒤집어서 식초를 뿌리시거나 아니면 프로틴통 뚜껑에다가 저는 요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부어봐요. 그러면 산성이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 식초예요. 자, 여기도 식초를 짜라랑 부어보겠습니다. 자, 식초, 빨간색 식초 맞죠? 냄새만 맡아도 이미 식초인 게 나와요. 이 두 중에 식초 2개 중에 하나에다가 프로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고 있던 거 가져와가지고 자, 프로틴을 가져와서 죄송해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저어요. 프로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떡이 돼요. 그래서 식초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식초를 더 부었어요. 더 부은 프로틴에다가 제가 리트머스 종이를 짜잔 담궈 볼게요. 산성이죠? 산성이에요. 짜잔 담궜어요. 색깔이 점점 빠지죠? 그죠? 지금 투명해진 거 보이죠? 카메라로도 보이시죠? 자, 투명해진 거에 식초를 부어봅니다. 그러면 손 있는 데는 빨갛죠? 아까 프로틴이 안 닿은 부분은 빨개요. 프로틴이 닿은 부분은 이렇게 투명한 색이죠. 여전히. 이게 면역이다라고 알려주세요. 프로틴을 먹었을 때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건 단백질을 내 몸에 충분히 찼을 때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해요. 내가 아무리 산성 상태로 내 몸이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식초를 적셔요. 하나를 통째로 다 적십니다. 속 시원하게 적셔서 자, 아까 프로틴에 들어간 거는 다시 중성화가 됐죠? 물에 넣어볼게요. 중성화 되나요? 붉은기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원본이랑 차이가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붉은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 써가지고 색깔이 진하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새 거 사시면 진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를 다시 프로틴에 담가 볼게요. 프로틴 담갔어요.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밑에는 여기다. 밑에는 여기 어디냐? 여기 밑에는 중성으로 다시 돌아왔고 위에는 붉은기가 남아있죠. 위에 붉은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내 몸에 산성화되는 걸 다시 중성화돼서 내가 어리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 프로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몸을 산성으로 가서 내 얼굴이 자꾸 녹아내리 주름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놔두지 말고 좀 더 생기 있고 탱탱하고 또 이제 소화기관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때 좋은 건데요. 저는 요거 진짜 많이 써요. 요거 지금 서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대용량으로 판매하는데 요거 요만한 거 1,000원 하잖아요.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있고 요 약국 조금 큰데 가셔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판매해요. 그래서 그 병 하나 사셔갖고 다 쓰시면 거기 다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런 병에다가도 담아 가고요. 뭐 요거보다 조그만한 병 있죠. 조그만한 병에다가도 소분해서 가고요. 왜냐면 냄새만 맡아도 빨간 약인 거 알아요. 색깔만 보여줘도 빨간 약인 거 알고요. 저는 급하면 오늘 제가 이게 약병을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면 여기다 놓고 담습니다.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담아요. 여기 새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약 왜 붓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빨간 약 왜 부을까요? 자, 여기 표를 또 보여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표백제 고르고 비누 고르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어? 식초, 레몬 골라요. 식초, 레몬 왜 쓰는 거야? 라고 하면 살균 소독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전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균 소독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살균 소독하는 성질은 산성인 거네? 라고 물어보면 그렇네? 라고 대답을 해요. 얘는 소독약이죠. 빨간 약 소독약이에요. 그러면 소독약은 살균 소독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산성이네. 그래서 내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고기를 많이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잠을 못 자거나 뭐 그랬을 때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산성화가 된다는 거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간다는 건 내 몸 안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친구야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랬을 때 내가 왜 다이어트 할 때 혹은 빵이나 이런 거 대신에 프로틴을 먹는지 보여줄게. 그러고 프로틴을 넣어줘요. 프로틴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열고 밀가루를 이렇게 같은 양이에요. 많아 보이지만 같은 양입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 흔들어 볼게요. 카메라에는 색깔이 변하는 게 나오나요? 화면상으로도 보이시나요? 색깔 점점 옅어지고 있죠. 여기 프로틴 들어간 애가.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밀가루를 먹는다는 것과 프로틴을 먹는다는 것은 몸 안에서 이런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꼭 짚어주세요. 넌 어떤 거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부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데모는 편한 게 딱히 부가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 써야 된다. 이게 확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중성화 시켜준다는 건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밀가루 전혀 못 먹고 살아? 라고 하지만 그건 또 아니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차돌박이 짬뽕이나 뭐 김치찌개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걸 가지고도 이제 조금 비교 실험을 해볼 건데 여기 남은 요거를 다 넣고요. 나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 할 정도로 저희가 먹을 때 있잖아요. 비타민을. 제가 차돌박이 짬뽕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좋아하고요. 뭐 국수, 뭐 면 이런 거 좋아하고요. 소연, 수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넣고 이걸 보여주세요. 이걸 흔드는 사이에 얘도 또 저어주세요. 얘는 몇 알을 넣었냐면 5알을 넣었어요. 얘는 5알을 넣었고요. 밀가루를 안 넣었네요. 제가 까먹고. 잠시만요. 자, 밀가루를 아까와 같은 양을 이렇게 넣어주고 벌써 색깔이 밝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죠? 까매지면서 점점 하얘지죠?
얘는 하나를 넣은 거거든요. 하나를 넣어내고 얘는 늦게 넣었어도 5알을 넣네. 근데 섞이는 거 보면 뚜껑 닫고 흔드는 게 더 잘 섞이는 거잖아요. 근데 몇 번 안 저어도 금방 하얘지죠. 내가 이래서 너 원래 먹어야 되는 양보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고 많이 먹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야. 이러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프로틴을 안 먹고 내가 밀가루 너무 좋아해 하고 밀가루 먹었을 때 비타민을 먹어야지만 네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야까지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남은 게 뭐죠? 얼만데 나오잖아요. 얼마냐면 2주에 45,000원이야 얘기를 꼭 해주시고 나올 거예요. 안 쓰던 금액이니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보세요. 2주에 24,000원이면 15일분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3,000원 꼴이에요. 그럼 한 스쿱, 2스쿱으로 한 스쿱씩 아침, 저녁으로 먹었을 때 2주분이잖아요. 그럼 요거 한 스쿱이 1,500원인 거거든요. 근데 25g당 20g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스쿱씩 먹었을 때. 근데 두부는 300g을 먹었을 때 10g이 내 몸에 흡수되고요. 보통 한무가 300g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무에 요즘 두부 얼마죠? 2,500원, 3,000원 해요. 그죠? 이거 2번 먹어서 3,000원인 거랑 게 한모 먹는 거랑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거 차이도 있고요. 소고기로 쳤을 때 200g 먹으면 8g 흡수됩니다. 그거 꼭 알려주세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두부 300g에 10g 흡수가 되고요. 소고기 200g에 8g 흡수됩니다. 아메 뉴트릴라이트 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25g 섭취했을 때 20g이 몸에 흡수가 돼요. 그거 꼭 전달해 주시고 가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비 하자님 데모 보시니까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도 보지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 예,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너무 좋아서 하는 그게 전달이 되니까요. 진짜 이 제품 좋아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데모해 주신 우리 한비 하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라클2라는 시스템을 처음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지만 약간 조금씩 이렇게 그 매 주차마다 조금씩 안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1주에서 8주차를 모두 계획했습니다만 데모 순서를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다 넣었어요. 근데 맨 뒤에 데모 이제 대본이라고 해서 예시를 들어준 그 데모 제품군이랑 좀 몇 개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 차수부터는 저희가 1주에서 8주 차에 나와 있는 그 데모 순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혹여나 또 그 데모 순서에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8주 차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매주 2가지씩 8주가 지나가고 나면 16가지 제품을 데모할 수 있고 그중에 5가지는 나의 주력 아이템 데모로 활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세팅이 된 거니까 목적이 그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약간 대본과 이 8주차의 그 매주 하는 데모가 좀 다르더라도 충분히 스폰서님과 8주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모의 숫자를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럼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번 순서는 우리 명단 작성을 안내해 주실 사장님을 모실 건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팀의 얼굴, 원팀의 얼굴, 파운더스 PT 사장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 사업이 아니라 그냥 같이 옆에 있고 싶어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분이 오늘 해주실 그 제목은 명단 작성인데요. 저희가 꿈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결단 파트라는 이제 이런 사업 시작을 진행을 하고 나면 꿈보드 만들면 꿈이라는 목적지가 생기죠. 꿈은 우리에겐 보물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우리 보물찾기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죠? 네. 우리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나요? 보물은 뭔지 알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되고 싶은 보물들은 알았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기 위한 이 보물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가 우리 A스텝의 안내에 대한 지도지만 가장 그 길을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궁극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선들의 연결이
이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명단 작성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직선 코스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물 지도를 또 안내해 주실 우리 원팀의 얼굴 황선영 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명단 작성 강의를 맡은 ABO 황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좀 들떨리네요. 네, 지금 보물을 찾으러 저희가 지금 떠나는 시간이 명단 작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전에 한비아 사장님 데모 보니까 어떠셨어요? 알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좋아. 그리고 좋으니까 막 또 떠올리시는 분 없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또 명단 작성을 썼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쉽게 안 될 때가 저도 있었었고 그런 분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를 때 적으시는 것도 팁인 것 같아요. 자, 저는 명단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되네요. 네. 저희가 지금 다들 이제 아메이 사업을 막 이제 시작하셔서 나 아메이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 이런 분들은 지금 이 2시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메이를 충분히 알아봤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고 또 성장을 시스템 수입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미라클2에 들어오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수입을 만드는 이 일,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시스템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항상 저희 스폰서님 말씀을 하시죠. 시스템대로 하시면 시스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에이스텍과 탱코를 항상 처음에 아메이 시작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탱코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지난 1주차에 여러분들은 꿈을 한번 적어 보셨을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내가 뭔지, 가고 싶은 게 뭔지, 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꿈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꿈을 찾으셨다면 그 다음은 뭐였죠? 결단이었죠. 내가 꿈을 찾았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지? 이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미팅을 빠지지 않고 미팅을 들어봐야지, 탱커를 잘 해봐야지, 소비자들을 좀 늘려봐야지 각자만의 결단을 이제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자, 명단 작성.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단 작성은 왜 해야 되냐?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셨으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내가 지금 봤던 이 프로틴,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기회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품과 이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실 분을 적어보는 게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자, 내 머릿속에 누군가에게 프로틴을 알려주고 싶어. 아메이 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이게 생각만 하시는 건 명단 작성은 아니신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신다 하면 반드시 이제 명단 작성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없는 네트워크의 성장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명단을 안 적고 있다. 그럼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갖고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내가 아무리 땅이 거름져도 거기다 뿌리 씨앗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씨앗, 이 총알 같은 역할이 명단입니다. 큰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나의 결단을 먹으셨다면 명단을 적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단을 바로 성공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이 씨앗이 나의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명단이 나의 자산이다. 자산이다. 그러면 명단이 많아야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자산. 내 자산이 명단이기 때문에 명단은 많으면 많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나의 목표와 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막 꿈이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좋겠고 나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내 아이한테 뭘 해주고 싶고 추가 수입 얼마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꿈을 저도 막 생겼는데 그리고 제가 결단을 했죠. 그래 미팅을 참석을 해보자. 빠지지 말고 미팅을 듣고 탱코어를 해보라니까 탱코어 시작을 하자.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시는데 전 사실 이게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적으면 그분한테 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선수 막 못 적고 또 제가 생각해. 이분은 안 할 것 같은데 막 그런 그런 경험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명단 작성 강의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저처럼 이게 어려우셨던 분도 있으실까 봐 제가 그걸 극복해낸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파운더스 PT고 올해 치앙마이를 아이들 데리고 가고 내년에 삿포로 여행은 제가 저희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갈 거거든요. 이렇게 사업, 좋은데요. 네, 이렇게 사업이 성장하게끔 하는 이 씨앗은 바로 제가 적기 시작했던 명단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명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저도 어려웠고 역시나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명단 작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 다들 있으시죠? 핸드폰에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핸드폰에 명단 너무 많죠? 사람 수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게 다 내 명단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트에 볼펜으로 지금 막 적고 계시는데 이렇게 노트에다가 볼펜으로 손으로 적는 게 명단입니다. 그래서 적어 보시는 거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분, 이 사업을 알려주고 싶은 그분,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그분, 생각나는 분들을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명단은 자산이죠. 자산은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적어보세요. 분명히 많아요. 여러분 속에.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다 커트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가족, 친인처, 이유, 각종 모임별, 군대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구분을 지어서 적으셔도 좋고 이따가 제가 명단 이따가 따로 또 적으셔도 좋겠는데 우선 이게 명단별로 정보를 정리를 모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적으시는데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좋은 제품을 알려주고 싶고 좋은 사업을 알리고 싶은데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저분은 아이가 어려워서 안 할 것 같은데 저분은 이미 부자인 것 같은데 저분은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안 적지 않으셨나요? 적으셨나요? 저만 안 적었나요? 저는 아기가 어려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그분은 거꾸로 아기가 어렸을 때 지금 내가 준비를 해놓을 거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저분 이미 재산이 충분하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미 너무 바쁘셔.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 자산 수입을 형성을 해서 그거를 그렇게 안 살고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재산이 많으셔도 이건 자산 수입이잖아요. 자산 수입.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꼈는데 이미 많은 부를 이루신 분은 또 다른 수입에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없으신 분이 그 다단계 수입다 그런 필요 없어 이러시지 오히려 재산 부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성격이 다른 수입? 저 그거 관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 판단으로 안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리다고 누구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거꾸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난 우리 아이 중학생 때 어떤 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는 분, 일찍 시작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나는 즉시 적어라. 저는 어젯밤에도 명단을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했잖아요. 오전에도 강의하고 오후에도 강의해. 그러니까 갑자기 문득 제 프로모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명단 또 적어. 나 내일 강의하는 거 빨리 알려서 내일 11시에 내가 줌 보낼게. 들어줘. 그리고 내 거 강의 듣고 댓글 남겨줘. 이렇게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지?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명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댓글이 없더라고요, 칭찬이.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안 들었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카톡에 들었어요. 했더니, 제가 못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누구시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강의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즉시 적는 거예요. 자, 프로틴을 보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그때 막 또 감동이 또 오거든요. 그때 또 적는 거죠. 아, 저 정보 누구한테 또 알려줘야 되겠다. 이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꼭 적으셨으면 좋겠고, 생필품을 쓰시는 모든 분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막 적으신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별로 선별명단 30명을 추리시고 7명을 또 추려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그다음에 하실 일입니다. 자, 그리고 명단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명단을 작성해 보세요. 제가 파트너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장님,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또 누군가를 사귀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변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그분에게 아메이 제품이나 사업을 얘기 못 하겠는 거지. 그분은 어차피 생필품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꼭 적으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또 명단을, 저도 이제 사업을 한 지가 꽤 됐고, 뉴페이스 분들을 저도 계속 찾거든요. 그럼 저 아침에 이제 강아지 데리고 운동을 가거든요. 그럼 꼭 마주치는 분이 있어. 아직 저는 그분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근데 아파트는 알아. 어디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아니까. 그럼 제가, 저분 성향이 그러고 인사를 나누잖아요. 강아지 이름 불러서 인사를 해요. 봉봉아, 안녕, 막 이렇게. 몇 번 인사하다 보면 저분과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또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애기 이름만 거기다가 제가 그래서 명단에 봉봉이 이라고 적어놨어요. 몇 살인지는 알아요. 그 강아지가. 그리고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 주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강아지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강아지 밥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저분 집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명단이 생기는데 제 파트너분들은 왜 명단이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추가 명단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사례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인데 AP에서 제가 이렇게 제품을 사고 있었는데 제 귀에 회원번호 없는데 제품 어떻게 사요? 이런 분이 들린 거예요. 제 귀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직원분이 회원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컴퓨터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죠. 혹시 후원인 번호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메이는 후원 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열고 그분의 주민번호와 주소와 이걸 다 제가 받아 듣고 저의 회원 가입을 해드렸죠. 그리고 제품을 구매를 하게끔 제가 도와드렸고 제가 조금 제가 이제 명함도 드리고 저 이 근처에 사시는데 바로 이 근처에 사시네요. 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저 프로모션도 좀 하고 제가 요리 명장이라 빵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아이 간식도 한번 해다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인사를 나누고 제가 전화번호도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바로 끝나면 저 추가적인 명단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분에게 신규로 제 추가 명단으로 제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다시 연락을 하셔야 돼요. 자, 적기만 하시면 명단이 안 되고 적고 만나려고 약속을 잡고 나셔야 이 명단 작성한 게 성공적으로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분을 만나면서 지금 홈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제 강의를 한다고 줌까지 보내게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우리 30명을 적어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못 적는 분들 계실까봐 저희 원팀에서 미라클 책을 보시면 주변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을 직접 보시면 제가 보니까 80몇 개 넘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쭉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분을 옆에다가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뭔가 할 일을 찾으시는 분. 우리 주변에 붙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를 찾으시는 거 있으시는 것 같아. 저분은 좀 아이가 커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
그다음에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지금 삶에 좀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 이거를 한번 쭉쭉쭉쭉쭉 읽으시다가 이분 이런 게 떠오르시면 그 옆에 이름을 적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번 주에는 집에 돌아가시면 이거를 읽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름을 다 적으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 가로를 치시고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친구면 친구, 이웃이면 이웃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이름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두 번째 장 넘겨볼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 중간에 보니까 요즘에 알러지 비염 있으신 분, 딱 저였거든요. 아침마다 재채기하는 분, 저. 뒤쪽에 보니까 또 천식 있던 분, 아토피 있던 분. 제가 뉴트리를 만나다가 제가 암의 사업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거 보세요. 이렇게 알렸는데 그분이 내 파트너가 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옆에다가 읽으시면서 이름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적었어. 그럼 이렇게 두면 저희가 명단을 적은 후에 뭐를 하라고 그러죠? 스폰서님과 상담. 그런데 이게 적어가지고 스폰서님 상담해 주세요 하면 스폰서님이 어렵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름만 적어놓고 이분에 대한 정보를 하나로 드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으신 후에 적는 거는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적으셔서 자,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막 떠오르는 분이 막 많지 않으세요? 영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그분 적으시는 거예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 그러면 이분에게 맞는 제품도 떠오르고. 자, 요즘에 엘사벳 굉장히 핫하죠? 두피에 관심 있는 분, 탈모에 걱정 있으신 분 다 적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옆에다 적으신 후에 하셔야 될 행동 너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명단 작성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이름, 나이, 성별 여기를 이 앞쪽에 그냥 막연하게 적어놨던 그거를 정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이름, 나이, 성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려면 사실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라든지 이런 건 쉽게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처럼 한 번 만났던 분, 이런 분들은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여기 보면 정보 습득력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3-4번 꾸준하게 만나면서 신뢰를 쌓으시면서 그분의 성향을 파악을 하시는 거야. 파악을 하시면서 적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 뭐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것들, 나와의 관계도 이런 거는 그냥 적으세요. 적고 요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스폰서님이랑 상담하기 좋으실 것 같은 페이지가 오른쪽 페이지예요. 성장 욕구, 그다음에 그분의 성향,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다음에 신뢰도가 있는 분인지, 정보 습득력이 조금 있으신 분인지, 뭔가 배움에 대한 자세가 있으신 분인지, 그다음에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을 5점, 4점, 3점, 2점, 1점 그거를 그 옆에다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왼쪽은 나이, 성별, 나와의 관계, 결혼 유무 이런 거 여기보다는 오른쪽 페이지를 적으셔서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세요. 성장 욕구, 성향, 주변의 신뢰도, 정보 습득력, 경제 수준 여기까지 점수를 좀 매기셔서 사실은 이제 점수까지 딱 매겨 한눈에 보면 이분 점수 높다. 그럼 스폰서님 이분이 점수가 높아서 이분을 후원해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기가 좋은데 요 미라클2 요 책을 제작을 하실 때 점수 쓰는 칸 요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센스 있는 파트너들이잖아요. 내가 더해서 맨 끝칸 여기 비골 안에는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는 것도 좋은데 점수까지 합산한 점수를 적어주시면 스폰서님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한눈에 파악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센스 있는 파트너들이 됩시다.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면 사업 성장이 빠른 성장이 될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제가 처음에 배웠던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이렇게 점수를 적었었어요. 5점, 뭐 2점, 4점 이런 식으로 적고 점수가 높은 순대로 그러면 스폰서님 상담을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책자에는 그 점수 쓰는 라인이 없더라. 우리가 알아서 그 옆에 5점, 4점, 3점, 2점 더해서 점수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명단 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어 가시면 이렇게 적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 강의는 항상 일찍 끝나는 거 아시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선 사장님 강의 잘 들어보셨죠? 네, 끝난 게 아니고요. 잠시 제가 앞 페이지를 조금만 제가 약간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점수 넣는 칸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좀 오늘 설명을 잘 배우셔야 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명단 작성 그 칸이요. 그 명단 작성하는 페이지. 이거 감사합니다. 앞에 예,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저쪽 면은 저 앞쪽 면에는 점수 낼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쪽 면에 보시면 성장 욕구, 성향, 주변 신뢰도, 정보 습득력, 경제 수준 여기까지 5칸이에요. 그죠? 그럼 5칸을 5점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 수준 나보다 나으면 4.5점, 나와 같으면 3점, 나보다 좀 좋으면 4점, 나와 같으면 3점 이렇게 한 칸씩 5칸이니까 총점은 25점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수준에 대해서 아니면 긍정성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고 여기에 이 성장 욕구 칸에 뭐 쓸 수 있는 뭐 내용이 있으면 쓰지만 요 한쪽 구석에는 요 끝에는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여기는 4점, 5점, 3점, 2점, 1점.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1번 칸 말고 그 페이지 맨 밑칸에 그냥 아무개 이름 쓰지 마시고 여기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맨 밑에 줄은 아직 여기 맥에다가 연습입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성격도 유형 다 DIS 쓰는 성격 유형인 거 아시죠? 이렇게 썼다 치고 여기서부터 자, 누구를 생각해요? 자, 김홍길동이는 여기는 4점, 5점, 3점, 2점, 3점, 아니 5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도합 몇 점이다를 비고난에 점수를 총점을 이렇게 쭉 내시면 돼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보시면서 점수가 높은 순부터 1번부터 30번까지의 어떤 30명의 명단을 점수 높은 순으로 뽑아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다 이해하신 거예요? 모르시면 다시 스폰서님께 여쭤보세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팁은 또 하나가 있어요. 앞에 페이지에 나 아토피 있어. 나 뭐 피부가 너무 건조해. 나는 추가 수입을 원해. 이런 사람들 옆에다가 이제 이름 쓰라고 빈 란이 있잖아요, 노트가. 거기다 사람 이름을 쓸 때 그냥 가족, 형제, 친구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따 가상 맵을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명단 처음 작성할 때 잘 작성하셔야 돼요. 자, 잠깐만 책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뭔가 할 일을 찾으시는 분 해서 홍길순 하고 썼어요. 홍길순은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6가지 패턴으로 명단 작성을 나눌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느냐? 홍길순이 친구면 가족은 1번. 번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가족 라인은 1번 라인, 친구 라인은 2번 라인, 그 다음에 직장이나 뭐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은 3번 라인, 내 집 주변에 이웃이면 4번 라인, 종교적으로 만났다면 5번 라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6번 라인. 그래서 6개 그룹으로 일단 명단을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6개 그룹으로. 자, 그렇게 해서 6개 그룹으로 작성하시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봅시다. 자, 홍길순 가족이에요. 1번. 뭐, 그 다음에 이순신, 갑자기 이순신이 나오지. 이순신, 그러면 여기는
3번 라인 이해되시죠? 본인이 먼저 가족, 친구 그거를 번호를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번호로 통일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팀은 가족은 1번, 친구는 2번, 직장은 3번, 4번 아니 직장 이웃이 3번, 직장이 4번, 5번이 종교, 6번이 기타 등등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이름 옆에 뭐가 되겠어요?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딱 있겠죠. 자, 그럼 그 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이 명단 작성 이 칸의 페이지를 보시면 자, 보십시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어때요? 딱 6페이지죠. 그래서 1번 라인은 이쪽에, 2번 라인은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라인은 세 번째 페이지에.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분? 네. 요게 1번 라인, 요게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6페이지까지 저희가 못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복사하셔서 여기는 이제 기본 연습용으로 쓰시고 내 명단 라인은 6페이지의 그룹별로 좀 나눠서 스폰서님들과 상담하실 때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반 정도. 여기는 1번 라인, 2번 라인 이 되죠? 여기는 3번 라인 반만, 여기는 밑에는 4번 라인, 그리고 여기는 5번 라인, 6번 라인. 그 외 명단은 다시 또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좀 통일이 되면 스폰서님들도 보실 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 이 사람은 가족. 뭐 10번을 물어봐도 스폰서님이 상담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해보니까요. 맨날 뭐 혜정이라는 이름도 막 제 그룹에는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혜정 맞아 이래요.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분류하셔서 명단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좋고 뒤에 이제 우리 채영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요 그림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 원팀의 얼굴이신 우리 황선희 사장님, 파운더 스피더 사장님이 해주셨고요. 다음번은 우리 원팀의 목소리입니다. 이분은 우리 원팀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계시고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오전에도 너무 멋진 강의로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정말 동기부여 시켜주신 우리 곧 수석 다이아몬드신 우리 태영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 끄고 해도 잘 들리니까 끄고 할게요. 왜냐면 손에 노트를 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봐야 되니까 하면서 할게요. 지금 우리 안민아 사장님이 명단에 대해서 지금 황선아 사람하고 같이 해주셨는데 이게 명단은요 많이 들을수록 좋고요. 새로운 마음을 먹을수록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나는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 새로움을 부여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새롭지 않아요. 명단은. 왜냐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매직 노트거든요. 근데 내가 새롭지 않으면 명단은 왜냐면 명단이 우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인원에 새롭게 계속 새로움을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 미라클이잖아요. 미라클을 일으키려면 22페이지 펼쳐보세요. 22페이지. 오늘 네, 브론즈 파운데이션 구조의 홈미팅 요거 예. 잘 안 들려요? 잠깐만요. 켰는데? 네, 켰어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성경사야님? 잘 들려요? 예, 안상희 사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린대요. 예. 제 소리가요. 안 듣고 싶은데 귀에 꽂힌대요. 그래서 저는 안 보이고 말로만 하기로. 그래서 오늘 드디어 3주차죠. 우리 목표 설정이 뭐냐면 명단 작성하기 하고 사업 시작, 알리기, 등등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명단 작성을 보면 노트를 보셔야 돼요. 노트에 22페이지. 지금 황서영 사님이 충분히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 노트를 보면 뭔가 할 일을 찾으시는 분 이러죠. 그러면 찾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여백부터 쭉 다 써는 거예요. 슬래시 긋고 쓰고 슬래시 긋고 쓰고 슬래시 긋고 쓰고 쫙 다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커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 제 주변에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자녀들이 20대를 넘어가니까 제 주변에 다 해요. 거기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도 괜찮아요. 일단 겹쳐서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내가 자주 본다는 얘기야. 자주 보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좀 전에 안미선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가족은 1번. 그러면 1번으로 그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번호. 1번, 1번, 2번. 왜냐면 우리 6네그를 일단 후원을 해야 되니까. 가족은 1번. 그럼 1번 동그라미 1번으로 다 하고요. 2번이면 2번 해서 동그라미 해서 1, 2번이 여기 꽉 찰 수 있도록. 근데 명단이 많지 않은 분은 한 2~3명씩만 적히겠죠. 2~3명에 1번, 2번, 3번 이거는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주변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서 많이 적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뭔가 할 일을 찾으시는 분 떠올려 보세요. 이름 옆에다 적어도 돼. 지금 순발력 있는 분들은 막 적어도 괜찮아요. 여유 있으신 분, 계산이 밝으신 분 주변에 있죠. 커피값 한번 딱 덧치 딱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 과외비 걱정하시는 분 이거를요. 아 맞네 이게 아니라 한 명씩 읽고 꼭 떠올리면서 명단을 그 옆에 한두 명이라도 꼭 적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매직 노트가 되고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분, 어떤 분 하려는 거 이게 아니고요. 한 명 있는 분 이 이유가 있죠. 이렇게 줄줄이 다 해놓은 거는 여러분 떠오르라고 머릿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이면 한 명,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안 들리나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위로 가면 안 들린대요. 밑으로 내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채운 다음에 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가족은 아까 몇 번이라 그랬어요? 1번. 그쵸? 그 다음에 친구는 2번. 그쵸? 직장은 3번. 이렇게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번호들을 보면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거주지 옆에 성장 욕구, 성향, 주변 신뢰도, 정보 습득력, 경제 수준. 여기 5칸에 관해서는 5점 만점의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이렇게 네, 적은 숫자 아니에요. 54명이면. 근데 하다 보면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3분의 1은 또 스킵되거나 또 거절당하거나 해. 마이크 달고 하겠습니다. 네, 거주지부터. 배우자 직업 옆에 거주지부터 가까워야 좋잖아요. 가까워야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거주지, 성장 욕구, 성향, 주변 신뢰도, 정보 습득력. 그 다음에 경제 수준 하면 6개예요. 그럼 6, 5, 30점 만점에 이 사람의 점수가 맨 끝에 비고란에 나오겠죠. 그래서 네, 카메라만 봐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얼굴이 보고 싶어갖고 약간 옆으로 피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제가 비껴가네요. 제 카메라. 그래서 그거를 매겨서 점수가 나오면 점수 위에서부터 점수 높은 점수부터 쭉 적어 놓는데 스폰서랑 상담을 해보면 제가 높은 사람 먼저 컨택해야 될지 낮은 사람 먼저 컨택해야 될지가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스폰서랑 굉장히 긴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단은 정말 매직 노트가 맞고 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맞는 게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낮은 사람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알려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뒷장 몇 페이지냐? 36, 37페이지에 36페이지에 나만의 맵 6개를 내가 스스로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내가 상상한 대로. 왜 우리 옛날에 비행기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 하늘 위로 막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업 초기에 누우면 옛날에 당구 많이 치신 분들은 누우면 이 천장이 다 당구 다이로 보여서 이게 보인대요. 그리고 볼링 치는 분은 볼링으로 보이고 축구 하시는 분은 축구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기에 SP 가기 전에 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번 맵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왜냐면 조금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내가 여기로 후원해서 막 금세 커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안 하면 안 커져요. 그 레그가. 제가 보니까 사람은요. 기대한 만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왜 사람 마음이 간사한지라 만나고 올 때 실망이 되면 기대가 안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잘 되다가도 폭삭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각에서는 하루아침에 빌딩 지었다 다음날 폭삭 주저앉고 막 이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 마음속에 그걸 지어야 돼요. 레그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넣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만 만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저랑 잘 아는 사이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다 알아요.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초기에 한 사람들은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헷갈리니까 밑에는 못 보는 거야. 근데 경험이 많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하죠. 근데 스폰서는 가서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동그라미에 넣으면서 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난 못해. 안 될 거야.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마음과 가능성이 스폰서의 그림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정말 잘 그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노트를 보면 지금도 그려요. 그리고 그 뎁스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 설령 그 사람이 안 되더라도 제가 생각한 거기에서는 그 뎁스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생각이 먼저 가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뒤에 설명할 내용이 다 그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안에 있는 게 언젠간 말로 표현돼요. 뿐만 아니라 표정으로도 보이고요. 삶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뭘 집어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미팅 안에서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집어넣는 게 필요하죠. 죄송해요. 카메라 안 보고 자꾸 현장 보고 얘기해서 네, 연예인은 아닌 것 같아요. 카메라가 전혀 의식이 되지 않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의식이 돼서 그래서 가상맵을 내가 여기다 그려보고 옆에는 그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가 그릴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맵을 보고 스폰서가 맵을 그려줘요. 그러면은 이게 스폰서가 이 맵을 그릴 때 이런 가능성이 나 보이는구나. 그래서 왜 상담하고 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가면 다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스폰서는 뻥쟁이야. 날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스폰서가 보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정말 아메이는 생각이 먼저 가고 하고 싶은 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걱정 많이 내려놓고요. 기대하고 가능성을 자꾸 부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 그 소비자한테도 내가 그 소비자의 꿈과 그 좋은 거를 자꾸 찝어주고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런 줄 자기가 자신을 잘 못 믿거든요. 그걸 하지 그렇지 않고 자꾸 현실만 봐주면요. 저 밑에 구석에 가 있어요. 결국에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현실을 보는 저는 아메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메이랑 저랑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맵을
그려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명단 작성에서 시간 좀 걸려요. 이런 거는 시간 하루 정도 빼서 맘먹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한 초기에는 몇 년 하다가 그 다음에는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미라클 기간이니까 요때 한번 시간을 일부러라도 커피숍에 앉아서 빼곡히 적어갖고 가서 스폰서랑 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학습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C타입은. 근데 I타입은 머릿속에 막 떠다녀. 그것들을 그냥 기록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꿰는 것만 스폰서가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는 거 하셔야 돼요. 네,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 고개 끄덕여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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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기정 사장님. 네, 자, 그다음에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38페이지. 제가 이제 맡은 게 사업 실무 익히기예요. 할 양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죠? 너무 오래 뒀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온라인에 보시는 분들 뭐 다 책 갖고 있어서 솔직히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장 예. 이거예요. 이거 사업 실무 익히기. 그래서 주문하기부터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첫 번째 주문하기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요. 첫 번째 스마트폰에 SABN 어플로 주문 해보셨나요? 다? 안 해보셨으면 얼른 하셔요. 그리고 안 되면 전화 주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 이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화 주문 1588-0080으로 전화해서 다른 ABO 번호로 카드로 주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월요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AP 픽업 주문이에요. 당일 주문 가능하고요. 픽업해놓고 7일 동안 안 찾아가면 자동 캔슬돼요. 이제 그게 한 달이었었는데 7일로 줄여졌어요. 그래서 8일 날 주문했다 그럼 플러스 7 하면 15일 전에는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이 AP 직접 구매. 직접 구매에서는요. 카드 사용 시 신분증 꼭 지참하라는데 신분증 카드를 막 2개로 긁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갖다 하나 긁는 거는 신분증 없어도 되는데 막 2-3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인증해야 되니까 그 아가씨가 물어봐요. 그럴 때는 뭐 픽업을 걸어 놓든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되고요. 본인 카드로 다른 분 ABO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 카드 사용 시 개인 정보 확인 안 하고요. 구매 한도 없어요. 법인 카드 사용 시 100만 원 이상 결제, 사업장 요거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VPS 주문은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VPS 번호로 주문 번거로워서 잘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꼭 하나하나 해보시고요. 6번째 중개 판매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한테 그 자료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개 판매에 일반 주문하고 AP 주문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 주문은 일단 본사에다가 그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해서 등록을 해놔야 돼요. 등록해 놓은 다음에 쓰는 거니까 요것도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영사업자나 세금계산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자료로 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렇게 예전에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영사업자인데 10만 원 정도 세금계산서를 그분한테 매달 끊어주기로 하고 그분이 우리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분한테는 어떤 자료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소비자들한테 만약에 자영사업자다.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증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P에 가서 직접 구매 가능해요. 근데 시트 종이가 따로 있어요. 중개 판매 시트. 거기다가 적어서 그 대신에 사업자 등록증 그게 다 신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 본사에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거를 해서 팩스로 보내놔서 신청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결제 방법은요. 계좌이체 있고요. 카드 결제 있죠. 계좌이체는 뭐 한국화메이 다 뜨니까 그거 하면 되고 입금자랑 주문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 틀리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회복되는데. 그리고 카드 결제 시 알아야 될 것 이거 4가지 중요해요. 카드 번호, 유효기간, 소비자들한테도 계속 받을 수 없으니까 주민번호 6자리, 비번 2자리. 요거는 뭐 자동이죠. 그래서 꼭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달은 6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고 6만 원 이하일 때 3,300원이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내가 저는 초기에는 일부러 가서 만나고 싶으니까 픽업해서 내가 갖다 줬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에는 그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얼굴 보는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내가 잘 나가면 좋아하고 내가 안 나가면 안 좋아해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고객이 자꾸 피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에디파이가 필요해요. 예뻐지거나,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프로랑 관계하길 원해요. 이 사람이 잘 나간다 그러면 보고 싶어 하고요. 예뻐진다 그러면 보고 싶어 하고요. 근데 잘 안 나가고 힘들고 그러면 아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이 셀프 이미지 메이킹 해서 내가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아니면 가서 오래 있지 마세요. 절대 오래 있지 마세요. 1시간을 넘지 마세요. 처음에 목표를 딱 40분만 본다 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 바빠. 바쁜 티를 내세요. 바빠. 나 잠깐 제품만 주고 갈 거야. 그럼 막 뭐 먹고 가라고 막 잡아보면 잘 됐다. 배고픈데 하고 앉아서 털푸닥 앉아서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정해야 돼요. 웬만하면 하루에 나는 만나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목표를 그쪽에다 둬야지 그 사람들에다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점심을 안 먹었어도 밥 먹으라고 막 밥 차려주면 잘 됐다, 이 밥 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하고 밥 먹은 적이 손가락에 꼽아요. 대체로 나 바빠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나왔던 기억이 더 많고요. 그리고 내가 설령 거기서 밥을 먹을 때는 그 사람과 정말 뭔가 좀 깊은 관계가 됐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사장님 싫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못 나고 하루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뭐 싸줄 때, 뭐 줄 때 덮벅덮벅 받아오지 마세요. 네. 그거 물론 사람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주고받는데 정이 트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주는 건 덮벅덮벅 줘도 되는데 그들이 줄 때 덮벅덮벅 받아오지 마세요. 나 이거 있어. 내가 지금 이래서 어때서 적절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또 줘. 그러면은 그때는 마지못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사람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왔는데 항상 줘야 되는 사람이 와요. 그럼 좋을까요? 아니면 항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 마음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지혜를 발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배달은 6만 원, 제가 그래서 배송료는 저는 웬만하면 제가 물어도 그냥 보내줘요. 요즘에는 한 2-3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3,300원이라도 그래도 저는 소비자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3번 2-3번 배달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들고 가거나, 내가 가는 길인데 너 얼굴 보고 싶어서 들릴게 그러면 막 문 열고 환영해요. 그럼 그럴 때 가서 좀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2-3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한 자리에서. 네, 이건 지혜죠. 그리고 롤휴지, 곽휴지는 주문 건당 2개 중 1개만 주문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종갓집 김치는 제품 간격에 상관없이 2개 배달 가능하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반품 볼게요. 반품은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왜? ABN에 가서 출력하면 되니까, AP 가서. 그래서 영수증 없으면 여기 1588-0080 전화하셔서 너무 처음엔 다 스폰서 찬스를 쓰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스폰서 찬스를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은 그때는 스폰서 찬스보다는 내가 본 사람 전화해서, 내가 1588에 전화해서, 아니면 옆에 자주 만나는 사장님들 있으니까 거기에서 팁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90일 내 반품 있죠? 정수기 공기청정기는 한 달 이내 시리얼 넘버 있어야 되고요. 필터는 사용 후 반품 불가하는 거, 기타 등등 요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반품은 되게 중요해요. 하고 나서 반품을 받아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때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큰 거를 생각해야지 당장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가 마인드, 사업가의 어떤 이런 게 없으면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그때 잘 나를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40페이지. 5% 탑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1000만 SP 이상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그 기회인데요. 너무 이거를 막 껄떡껄떡해서 매일 이렇게 상습적으로 쓰시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6번은 이제 본사의 입장에서는 써도 된다라고 해놓은 거고 월 100만 PB 이상은 써도 된다라고 해서 작전상 내가 왜 네트워크가 안정이 되지 않을 때는 매출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넘쳐서 올라올 때 있지만 못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구출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 그래서 잘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갱신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회원가입 해놓고 그걸 못 해갖고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갱신 기간이에요. 또 타이밍 맞게. 그래서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임의를 동의받지 않고 갱신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꼭 전화로라도 톡으로라도 근거를 남기셔야 돼요. 근거를 남기면 괜찮습니다. 소비자들도 할 말 없고 내가 그때 이렇게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저는 예스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답이 없는데 어떻게 예스인 줄 알아요? 확인하셨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가 뭔가 여러분이 예쁜 여러분의 파스처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 갱신 대상자가 위에 쭉 7번까지 적혀 있죠.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갱신 방법 밑에 거지 있어요. 1번, 2번과 ABN을 통해서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계약 동의서를 출력해서 신분증 사본에서 AP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3가지 있죠. 그거 꼭 숙지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따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럴 때 차근차근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41페이지. 제가 이 얘기하려고 앞에를 순식간에 막 나갔거든요. 자, 말 꺼내기, 입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쵸? 네. 그것도 사실이고, 지금 대답하신 그분들 얘기한 것도 사실이고, 쉽다는 것도 사실이고,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 꺼내기, 입대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무엇으로 채우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팅 들을 때 명단이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미팅에 막 초기에는 뭔 모르니까 미팅 드릴 때 막 이렇게 홀릭돼서 그 내용에 충실히 듣지만 어느 정도 들은 다음부터는 미팅 이제 다 알잖아요. 쇼도 플랜에 회사 소개, 현실 점검, 회사 소개, 제품 수입 구조 순으로 되는 걸 아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떠올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때 어떤 멘트를 할까? 아, 저 강사가 쓰는 저 멘트를 내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집어서 그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일단 뭐니 해도 당당한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당당할 때, 여러분이 아메이가 좋을 때, 열정 넘칠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세요? 사람 만날 때? 그렇죠. 아메이는 역시 사람을 만날 때 이 열정이 넘쳐요. 네, 그때 말 꺼내도 좋고요. 또 어떤 때 열정이 넘쳐요? 음원 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음원 들으면 막 생각나지 않나요? 그리고 미팅 참석할 때. 그리고 제품이 나를 감동시켰을 때. 그 다음에 여행 사진 봤을 때. 뭔가 내 파스처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기억을 아니면 통장에서 돈 들어왔을 때.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죠. 뭔가 그럴 때를 여러분이 나는 언제 열정이 넘치나를 내가 기억해서 그때를 자꾸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때로 나를 자꾸 몰아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조금 지루함의 싸움? 새롭지 않은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의 싸움? 이런 것 같아요. 매일 먹는 밥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새롭게 하느냐 이 싸움이. 왜냐면 아메 사업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이게 내가 새롭지 않으면 안 새롭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단 작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생명을 넣고 뭔가 새롭게 하려면 내가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새로워야 온 세상이 다 새롭잖아요. 그래서 파스처 유지, 열정한 때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내 꿈, 내 관심사, 내 이번 달 중요한 PV, 내가 좋아하는 제품 이거 다 안고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다 내려놓고 상대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해맑은지,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그늘이 들어져 있는지를 관심 갖고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저는 오랜만에 만나면 물어요. 주말에 뭐 했어? 물어보면 이제 얘기 나와요. 요즘에 뭐에 관심 있어? 전 대놓고 그냥 물어봐요. 잘 모를 때는. 요즘에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많이 쓰는 데가 뭐야?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 뭐야? 그러면 애들이지 뭐. 그러면 애들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잠깐 내 얘기하고 나온다든가 이렇게 맞추어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꺼내기 입대기는요. 너 추가 수도 필요하지 않니? 당연히 많이들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다 필요하다고 느껴요, 요즘에는요. 너 돈 벌고 싶지 않니? 가까울수록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오랜만에 만나고 너 돈 벌고 싶지 않니? 이러면은 얘가 왜 이래? 이러지만 가까이 자주 만나면서 난 돈 벌고 난 일하고 싶지 않니? 저는 요즘 그거 많이 듣거든요. 이제 애들 키우고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어 일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런 거. 너 아메이 들어봤니? 아니면 아메이 제품 못 써봤니?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 너 아메이 제품 써봤니? 그럼 써봤지. 그러면 그거 어때? 저는 그거 물어봐요. 쓴 사람한테 꼭 그걸 물어봐. 너 어때?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부정적으로 가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하는 말이 제일 많은 말이 아 그렇구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 그 동조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저는 제 얘기보다 그 동의 많이 해주고 나중에 한마디 그 다음에 했다 그러면 아메이 했던 분이 이런 거 보여준 적 있니? 하면서 데모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신제품을 보여주거나 야, 요즘에 신제품 잘 나가는 거 어저께도 오늘 미장원에 갔는데 제가 그 머리카락 많이 나지 않았냐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미용사가 왜 그걸 몰라요? 나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얼마나 많이 났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일부러 어필하느라고 그랬거든요. 솜털처럼 막 올라오잖아요. 막 내가 이러면서 요새 하루에 10분씩 열심히 쓰고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니? 그래서 아미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제가 지난달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르고 또 묻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래서 얘기 또 해줬죠. 저도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미장원에 두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확 안 먹혀요. 잽 훅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갈 때 왜 권투 선수도 한 번에 이게 어퍼컷 해갖고 KO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잽 훅.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면 난 오늘 잽이야. 그러니까 너무 훅 넣고 오지 마세요. 어차피 잽이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다단계인 줄 알았지. 이거는 요즘에는 많이 안 듣는 질문인데 그래도 다단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물어보세요. 왜 다단계로 사람 있어? 다단계가 뭐야? 너가 아는 다단계는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요즘에 이상한 거 얼마 안 뭐 스킨케어 화장품 하면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있어 아메이다 비교를 해요. 저는 대놓고 원래 기업의 성장 주기는 30년이 지나봐야 아는데 그런 거는 아메하고 잽이 안 돼. 아메는 60년이 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니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메이를 만나게 된 경위, Y 아메이 얘기하면 좋죠. 그래서 첫 장 Y 아메이를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적으셨나요? 나만의 Y 아메이? 네, 이거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팀과 앞에서 발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스폰서 앞에서 나만의 Y 아메이를 꼭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게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다단계 판매를 생각하고 엄청 싫어했어. 아니면 스폰서에 대한 여기에서는요. 스폰서라 나한테 이걸 전달해 준 사람을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보다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포장을 잘해요. 에디파이를 잘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취업해 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리치 디버사님이 응원단장이라고 한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응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왜 누구죠? 일본의 나카지마루가 무슨 얘기를 응원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야구 경기에서 어디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아, 잘 됐네요. 얘기해주고 또 반대편에 가서 그 사람이 이겼다 그러면 아,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해준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줏대는 수입으로 증명하면 되고요.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알려주는 거죠. 너무 나를 주장하면요. 적이 생겨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소비자를 만드는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Y아메에 보면 자신의 맨 밑에 까만 글씨, 진한 글씨 보이죠? Y아메. 자신이 넋두리가 아니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이야기로 정리한다. 현실 점검한다. 현실 점검은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네 상태가 어떤지, 그 상대 유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그가 스스로 얘기해. 근데 물어볼 때 요즘 경기 어려운데 너 어떻게 지내는데 너도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알죠? 우리 안에 나는 어렵지만 상대는 높여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어려워도 너네 신랑은 유능하니까 잘 나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지도 않아. 아니면 그래.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나간다 그러면 잘 나갈 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못 나간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때 공감해 주면서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아메이를 하게 됐냐면 하면서 내 아메이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본인이나 배우자 아니면 스폰서의 스펙을 적절히 어필하면서 내가 아메이가 궁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만의 이유가, 내가 보는 비전이 이게 지금 트렌드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것 같아. 평생 수입을 난 원해. 아메이 속성이, 수입의 속성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인데 난 상속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뭔가 여러분만의 그거를 어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42페이지. 개념과 수익의 원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여기 있는 거 다 들어보셔야 돼요. 많이 들어볼수록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네 번째 줄에 있어요. 한 장짜리 사업 설명 자료를 놓고 개념 정리를 한다. 이때요. 질문을 좀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아메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 아메이 수익 구조 들어봤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고 너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일해야 아메이가 나한테 돈을 준대요. 세 가지라면 B, C하고 전달하고 후원이 있어요. B하고 C가 뭘까요? 네? 브랜드 체인지 하거나 전달하거나 후원하거나. 그쵸? 그것도 맞고요. B, C가 비즈니스 하거나 컨슈머가 되거나 똑같아요. 사업하거나 소비자가 되거나 그러면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똑같은 브랜드 체인지 하거나 비즈니스가 하거나 컨슈머가 돼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적정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 사업이라면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잖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품 얘기가 가장 손쉽고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메이 제품에서 나는 어떤 아이템의 대사가 될래. 그거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에서. 나는 아이템이 확 훅 안 와닿는다. 그러면은 STP의 대가가 되시면 돼요. STP를 잘하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잘 리얼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청정기. 우리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 뉴트라이트. 아니면 아티스트리. 나 꾸미는 거 좋아해. 그럼 아티스트. 난 청소 좋아해. 그럼 집, 홈. 이런 거 뭐든 해서 제품으로 승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분야 먼저 한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 그 분야에 왜냐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뉴트라이트 얘기하면 뉴트라이트도 좋다 그러고 아티스트리 하면 아티스트리도 좋다 그러고 엘사 쓰면 엘사도 좋다 그러고 이제 발마스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니네 건 다 좋지 뭐가 안 좋아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장선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랑 나랑 하나씩 전문을 해서 엘사는 내가 전문가고 풋마스크는 우리 스폰서가 전문가야. 그럼 이제 일부러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스폰서가 들어왔을 때 더 잘 듣고 기회가 되는. 그래서 이 사업은 혼자는 다 못하고 혼자 다 만능으로 하면 결국엔 뭐라 그러냐. 난 너처럼은 못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죠? 그러면 너처럼은 못해 할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매력이 있으면 그거를 딱 집어주는 너는 이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해도 돼요, 실제로. 근데 꼭
비관적인 사람은 못하는 것만 찝어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되는 거를 얘기하고 때 그때 순수하게 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회사는 요즘에는 진짜 회사 동영상 하나만 딱 보내주면 회사에 대해서 크게 요즘에는 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올란도 매직킹 소유한 리치와 제이에 대한 얘기만 해줘도 굉장히 어필이 잘 됩니다. 다음 수익 구조. 어떻게 돈이 되는데 이러면 여기 딱 보죠. 한 장짜리 보면 정확히 설명한다. 지난주 숙제였어요, 여러분. 10분 STP 하셨습니까? 점점점?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오늘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스폰서한테 다 한 번씩 10분이면 되거든요. 앉아놓고 다 얘기하고 가세요. 아니면 10분짜리 쇼트 플랜을 여러분이 하면서 스스로 동영상을 찍으세요. 유튜브로 찍어갖고 그거를 올려요. 그러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스폰서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말이 꼬이거나 아니면 뭐가 그냥 설명하기 바쁜지 뭐가 어떤 거에 어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숙제 내주면요. 여러분 단톡에다 해갖고 스스로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스폰서가 그걸 숙제 검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메는 제가 보니까 억지로는 안 돼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실 거죠? 대답이 작아요. 하실 거죠? 네. 쇼더 플랜 지금은 트레이닝 기간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10분짜리 하루에 한 번이면 일주일이면 6번이거든요. 하루 주일날 빼줬어요. 제가 그나마도. 6번 10분씩 투자해서 여러분 한 달, 2달 투자하면요. 진짜 여러분 안 보고도 달달달달 되고요. 어디에서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다 끊어서도 나와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알람이 울리네요. 할 말은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내 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보는 1번 본인의 일로 연결하기. 이 연결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스폰서가 내가 잘 안 되면 스폰서랑 조금 동행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스폰서 모시고 갔을 때요. 여러분 입에 꾹 자크 채우셔야 돼요. 스폰서 앉혀놓고 본인이 더 많은 얘기를 하면요. 스폰서 왜 데려갔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무조건 짚어채우고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무조건 스폰서의 말에 경청만 하면 돼요. 중간에 들어가서 그 A라는 사람을 홍보해 주느라고 막 띄우거나 브로킹 스폰서 하는 얘기 이렇게 브로킹 쳐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스폰서만 보고 신기한 듯이 좋아하는 듯 그 눈빛으로 막 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후원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상대는요. 나를 기가 막히게 읽어요. 내가 데려온 스폰서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물잔 놓을 때부터 틀리고요. 메뉴 주문 받을 때부터 틀려요. 카페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다 파스처가 다 나와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스폰서를 좋아하고 하면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줘요. A가 스폰서 말에. 근데 나는 스폰서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 그 사람을 한눈도 떼지 않고 계속 눈 쫓아다니면서 하면요. 결국엔 그거는 실패예요. 여러분 설령 그 스폰서가 못나고 여러분이 그 A라는 사람이 존중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신기해요. 내가 볼 땐 너 스폰서보다 네가 훨씬 더 말 설명하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참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스폰서를 재포장해. 네가 몰라서 그래. 오늘 한 번 봐서 그렇지. 우리 스폰서가 얼마나 의지가 좋은 사람이냐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얼마나 매력이 많은 사람이냐면 이렇게 해줘야 나랑 그 사람이랑 관계가 계속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줄을 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에 대해서 에디파이를 못하면요. 이 사업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왜냐면 나 혼자 할 거 아니니까. 팀으로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스폰서가 칭찬할 만하고 잘 나가고 스펙 좋고 그러면 뭐 핀 높고 그러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결과만 봐도 다 알죠. 그렇지 못할 때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2번 칭찬. 여기 칭찬은요. 그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폰서한테도 필요하거든요. 셀프 칭찬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는 나보다 잘할 사람이야.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고객이 되어줄래? 내 베스트 고객이 되어줄래? 내 손가락 안에 나는 무조건 다 VIP죠. 저한테 뭘 하나만 해도 다 VIP예요. 그들은 모르는 나만의 VIP.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정 표현, 뭐 이건 너무 넘치게들 다들 잘하시더라고. 안 가르쳐줘도 잘하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업에 대한 확신. 확신은요, 할 거야 하고 눈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만나러 계속 가는 거. 안 가면요, 내가 밥 다 지어서 딴 사람이 홀라당 이렇게 돼요. 비전 보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팅 초대. 네, 미팅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바쁜 이유가 저도 바쁘거든요. 그런 마음 들죠. 왜 나만 바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수상자 저도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나만 바쁜 것 같지? 아무도 안 바쁜데? 근데 정상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미팅은 요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넘나드는 과도기예요. 코로나에 있다가 지금 풀어지면서. 그래서 오프라인도 많고 온라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스폰서랑 팀을 맞춰서 스폰서랑 합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거든요. 나는 오프라인 가는데 스폰서는 온라인 하고 막 이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같이 하죠. 같이. 그래서 합을 맞출 수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사업을 잘하고 싶다. 이거를 꼼꼼히 다 형광펜 붓붓 그어가면서 읽어보시고요. 입대기 해보시고 말로 얹어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지금 같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거 우리 지난번에 리더의 지혜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대여라는 뜻이 뭐뭐 할 용기가 있다,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떼서 시도를 해야 돼요. 자기 확신을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안 하던 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학습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할 때 한 번 더.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학습 목표량이 다 달라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그걸 스폰서랑 같이 의논해서 꼭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갖고 일단 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자기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어제 나와 싸우면서. 그래서 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뭐부터 변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데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스폰서는 너무나도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보여요. 아, 이분이 이것만 넘으면 다음 산에 도전할 수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물어보시고 같이 하시면 어떤 분은 일의 양을 늘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일의 양보다는 완전 와서 들으시라고 그럴 거예요. 교육받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복장을 갖추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마인드를 채우라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학습 없이는 성장도 없대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데 예습은 안 해도 좋으니까 꼭 복습은 하시는 걸로 오늘 밤에 꼭 이거 보면서 4주차 오늘 3주차인가요? 3주차 막 먼저 가네요. 3주차 숙제 그다음에 내가 할 거 이거 팀에서 꼭 발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주변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학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죠? 지금 막 주변에서는 다 이렇게 내려앉을 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오늘 뭘 할 건지 오늘 오신 거 너무 훌륭하지만 저녁 때 내가 오늘 뭘 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 네, 우리 핀으로 업적을 증명해 내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최영 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황선영 사장님, 전체 진행해주신 우리 안미자 사장님께 크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환영하네요. 저를 엄청 째려보네. 그래서 엄청 왜 째려보겠어요? 과제가 뭔가 그게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왜냐면 이제 과제가 뭔지 별도로 적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 페이지로 시스템북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 3주차 오른쪽에 보면 과제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메일 탱코화 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3주차 과제가 뭐냐면 명단 작성이죠. 예, 명단 작성인데 우리 황선영 사님이 설명했는데 22페이지부터 해서 23페이지, 24페이지 쭉 나오는데 명단 작성에서 아까 안미자 사님이 설명한 것은 그 선별 고객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그게 필요하거든요. 분류 작업이. 그런데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고객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2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적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나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만나실 때 여러분 이게 자꾸만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시지 마시고 바로 그 위에다 적으세요. 적으시다 보면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하고 명단이 중복되는 사람이 골드 소비자이자 후원 베스트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자주 만난다는 뜻이고 신뢰 쌓기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많이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새 회계연도를 잘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7, 8월 달에 명단 작성을 다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로 뭘 쓰냐면 소고기 몇 근, 돼지고기 몇 근, 뭐 이런 거 적어요. 놀러 가느라고. 그러니까 맨날 거기만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바이 갈 때. 그러니까 좀 다르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네? 그래서 그런 거 적지 마시고 그런 건 다른 사람 해요. 그냥 나 돈 낼게 좀 해줘 이렇게 하고 퉁치시고 내가 하는 건 명단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단 꼭 적어 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째려봤는데 또 안 적어 오면은 그 다음 주에 적으세요. 그래서요, 그거 꼭 적으세요. 이거 적지 않으면 다음부터 후원하는 얘기는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미라클2는 배운 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해보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경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 꼭 적으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별 고객 명단 적는 날에 꼭 여러분 스폰서랑 같이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꼭 해보시고 설령 혹시 스폰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신다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자영사학과예요.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이런 개념으로 치면 우리 사업은 프랜차이즈랑 비슷해요. 근데 점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비즈니스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가상맵 그려보는 거 꼭 하세요. 그래서 오늘 몇 레그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6레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딱 분류별로 쭉 하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되겠네. 나 여태까지 2레그밖에 안 나왔는데 분류별로 하니까 6레그가 나오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비자라도 6레그 점을 찍으세요. 그래야지 다이아몬드가 보일 거 아니에요. 내 꿈은 가고 싶다고 하고선 점도 안 찍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점을 한번 찍으셔서 한번 같이 여러분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는 시간 꼭 갖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탱커와 노트 스폰서하고 같이 해서 작업하는 걸 해보시길 바라고 신규 회원 꼭 가입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는 거, 주문하는 거 이런 거요.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해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딱 들어보니까 해본 사람들은요, 저거 별거 아니죠.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해보신 분은 어떠냐면,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한 번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평생 복잡해서 못하는 게 있어요. 세탁기를 못 돌려요. 그게 그렇게 어렵대. 네. 여자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비즈니스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에 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명단 작성 아니에요. 데모 하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미리 말씀할게요. 배운 것 중에서 오늘 배운 거 하셔도 되고 전주에 배운 것도 좋은데 데모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되고요. 그 소비자가 후원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미라클 1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즈니스는 레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데모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명단 작성. 이렇게 아마 올라가면서 까먹겠지만 기록해 두셨다가 다시 보시고 하시는 분들 되길 바라고요. 미라클 우리 원에 또 우리 원팀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한다예요. 여러분들은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했거든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분들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스폰서, 우리 원팀의 리더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크게 박수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